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배웠죠.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동도 이런 게 다 전기 전도율 따지는 게 보면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기체의 운동이론에 대해서는 물리화학 시간에 나오죠. 2학년. 그때 기체 운동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려는 거예요. 이온하고 전자하고 분자의 기체 내 분자나 뭐 비슷하잖아요. 그죠? 크기도 비슷하고 거동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기법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뭐 그때 기체의 분동, 기체의 그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 압력하고 이제 그 압력하고 그 속도가 중요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압력 대신에 그 전기적인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죠? 압력 대신에. 지금 압력이라는 게 뭐냐면 전기적인 쿨루, 전기적인 힘이고, 전자기적인 힘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속도라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동도 저항이죠. 기체에서 속도에 쓰잖아요. 분자의 운동에너지 쓰는데 여기는 전도도 저항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이제 기체에서는 그 위치 에너지, 특히 이제 서로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면은 떨어져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인력은 항상 이게 거리라고 하면은 인력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마이너스라서 그래요. 서로 인력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 빛의 분야에서 그렇게 다뤘지만 여기서는 전기적인 인력을 들어는 거고, 전기적 인력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적도 보면은 원자핵이 플러스로 되어 있고 외곽 전장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이온도 플러스고 되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의실에처럼 얘도 전기적인 힘도 이런 인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운동 에너지를 다루지만 여기 전지적인 포텐셜 에너지 다루고 있는 것들이 거기 위치 에너지가 표현하지만 여기 위치가 거리잖아요. 거리. 여기는 위치 에너지만 그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렇게 다룬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속도를 알아야 되니까 속도를 알아야 기체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전기적인 전자기적인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려면 이 정도. 전도 얼마큼 되느냐 그거 알아야 돼. 이 정도가 뭐 전기 전도 같은 게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를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농도에도 관계가 있죠. 카파가 뭐인가요? 여기 카파가 이제 1도 올리는데 그 두 번째 볼트만 상승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된다. 이 델타인가?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몰 농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기 전도율도 이렇게 연소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이런 것 같은 게 이제 클라우드 이온의 독립이 된 거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굉장히 먼 거리로 떨어지면 먼 거리 떨어지면 여기가 0이잖아요. 서로 위치는 포텐셜이 서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상기체처럼 행동한다. 이상기체처럼. 분자의 기체처럼 서로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때 이상기체의 전제가 뭐냐면 서로 상호작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피도 무시한다. 오했으니까 그것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콜라우슈가 이렇게 말을 썼지만 여러분이 그 당시에 기체론을 알겠으면 얘 기체처럼 행동해.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때 태어났으면 좀 여러 개를 잘 수가 있었는데 지금 태어나면 그걸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운반율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온은 뭐 전자는 한 종류지만 이온은 여러 가지잖아요.
각 이온마다 이제 크기도 틀리고 특히 질량이 틀리기 때문에 질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이렇게 운반율이 틀리죠. 그 질량이라는 건 뭡니까? 관성이라는 건 관성이잖아요. 관성 질량. 관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변하지 않고 나 가만히 있을래. 나 이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속도에 대해서 전환하는 거잖아요. 외부적인 힘에 난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고 속도도 변하지 않고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래. 그게 관성이잖아요. 그 질량이 클수록 난 그런 힘이 크잖아요. 그죠? 뭔가 속도를 줄이려는 것도 어렵고 방향을 바꾸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관성의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각 무게마다 이동도 다 틀릴 거잖아요. 그죠? 같은 힘을 줬을 때 그런 거를 서로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가중치를 가중치. 너는 얼마나 무거우니까 넌 같은 속도에서 이만큼 더 힘이 들 거야. 넌 덜 힘이 들 거야. 가벼우니까. 뭐 그런 걸 좀 그게 이제 운반입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농도하고 전조율이 그 농도의 제곱의 비례합니다. 보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가까이 여기서 보는데 물질마다 틀린데 물질마다 이 어떻게 좀 가벼워지나요? 가벼워지는 걸수록 가벼워지는 건가? 이게 무거워지는 건가?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무거워지는 거, 이게 가벼워지는 거겠죠, 그죠? 네? 가벼워져야 전기 지연율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딱 보면은 농도가 너무 많으면, 네? 너무 많으면 오히려 농도가 적당해야지 이게 전도율이 크고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이 전도율이 떨어지죠. 여기 보면, 그죠? 왜 그러냐면은 그렇잖아요. 나중에 알겠지만 보면 이렇게 된 거는 고속도로 상황에서 보면 이온이 차야. 전하는 승객시간 전하. 네? 그래서 차가 고속도로에 엄청나게 많아지는 교통 트래픽 때문에 아니잖아요. 빨리 농도가 너무 많아지면은 또 트래픽이 발생해가지고 서로 충돌 때문에 서로 막혀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서로 상호작용도 생각할 수 있고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아지면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울수록 더 빨리 움직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지만 가볍다는 식보다는 이게 맞겠네. 이온, 이게 무게가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무언이 아니고 이온화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얘가 전자를 몇 개씩 가지고 다니는 거지. 네? 전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가 이온도 있고 삼가 이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분자가 전자를 몇 개씩 갖고 다니느냐, 또는 플러스 전하를 몇 개씩 갖고 다니느냐, 뭐에 따라서 무게가 아니라 여기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전하량이 되겠네. 갖고 있는 원자당 분자당 갖고 있는 전하량 그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온 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특히 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수화된 상태. 네? 물 같은 경우는 극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죠? 왜 극성을 갖고 있어요? 물이 왜 극성을 갖고 있냐면 이게 산소잖아요. 그럼 이게 수소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전자가 이제 그 전자 구름이라고 사실은 분율이지만 전자 구름이라고 껍질 내에 전자가 분포해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발견된 확률이지만 그렇지만 갖고 있으면 얘가 쭉쭉쭉도 있고 쭉쭉쭉도 있고 여기 이온이 쭉 있고 그럼 이쪽이 치우쳤잖아. 이쪽이 치우쳤잖아. 이쪽은 없잖아요. 플러스는 그럼 얘가 하나의 쌍창처럼 잘 간다는 거예요. 쌍창처럼. 그러니까 얘가 극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극성이 아니야. 우리 약간 극성을 가져요. 그 쌍창처럼 행동하니까 얘가 이렇게 전기를 띠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가 전기를 띠니까 이쪽은 주변의 이온들이 얘 플러스 이온들이
또 마이너스 극성이니까 달려들 거고, 그죠? 이쪽은 이렇게 달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친수성이 뭐 소수성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생각해 보면 저게 이제 저런 그 용질 중에 있잖아요. 용질. 저건 용매 되게 물이 용매로 쓰니까 극성을 갖고 있으니까 용질 중에서 중성인 놈은 이런 거 상관없겠지. 신경 안 쓰겠지. 중성인 놈들. 그렇지만 중성이 아닌 놈들은 중성이 아닌 놈들은 이거 극성에 따라 가지고 마이너스 극성을 갖고 있는 놈들은 이쪽에 붙으려고 할 거고 얘는 이렇게 붙을 거야. 그러면 그래서 친수성을 갖고 있는 물하고 잘 저거는 이제 소수성. 그래서 대개 보면 그 소수성을 갖고 있는 건 기름들이에요. 벤젠들 사이클릭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의 극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성 때문에 아까 이렇게 분위기란 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온 분위기란 게 이제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온의 세기, 그다음에 이제 이온의 세기죠. 그러니까 화학인도하고 이제 그 전하량. 당연히 전하량에 따라서 전하의 크기에 따라 여기 이제 극성을 갖고 있으니까 전하의 크기에 따라 틀려질 거고, 그때 그 이온의 반지름은 쿨 능력에 결정되겠지. 이 부피 크기보다는 그 갖고 있는 전기장 힘, 이온이 갖고 있는 전기장 힘. 그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온의 크기에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 활동도, 그러니까 활동도도 얼마만큼 얘가 잘 움직이냐 그에 따라 결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요거랑 비슷해보세요. 요 이제 평균. 내가 이제 지금 막 요즘 하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보면 내가 여기 물리화학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서 가르쳤었나? 아니구나. 여기 분자. 하여튼 이게 이제 평균 제형이라는 게 기체 분자가 충돌하지 않고 기체 분자가 충돌할 수 있는 그 평균 거리거든요. 기체 분자들이 있으면 막 가. 근데 다른 기체 분자가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까지 제약했는데 한번 요거랑 서로 비슷한 개념이 비슷하지 않나요? 보면 이게 보면 온도에 비례하고 이게 볼츠만 상수인데 요거는 이제 기체 상수와 볼츠만 상수는 이건 기체 요거 볼츠만 상수라는 것은 보면은 파란 건 보면은 뭐잖아요. 그 볼츠만 상수는 하나의 분자 하나에 갖고 있는 인물에서 1켈빈을 올리는데 에너지가 얼마큼 되냐. 분자 하나에 대해서. 그게 볼츠만 상수의 반면에 기체 상수는 뭡니까? 1몰이잖아요. 1몰을 1켈빈을 올리는데 에너지가 얼마큼 되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비슷하잖아요. KT 비슷하네. 이거 보면은 이게 RT가 딱 보니까 이거 운동 에너지네. 갖고 있는. 그래 보면 이건 뭐 이렇게 개수되어 있는 이건 압력이고 이건 초도 절면력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I가 이온의 세기가 압력처럼 작용하는구나. 뭐 F가 뭐예요? F가 활동도 개수. 그러니까 이건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초도 절면력하고 서로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얘는 그러니까 얘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얘 충돌 절면적인 얘는 가만히 서 있었잖아. 기체 분자는 얘는 막 움직이니까 이온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이거 다른 시간 내에 막 움직이니까 얘가 느리게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정지해 있고 빨리 움직이면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될 텐데, 그죠? 얘가 막 움직여. 얘보다 더 빨리 움직여. 얘가. 그러면 얘 속도를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 딱 비교해 보면은 여기랑 이온 반지라고 생각해보면 얘는 이렇게 관계가 있구나. 비교해 보면 서로 운동 에너지의 관계이구나. KT가 운동 에너지잖아요. 네? 서로 운동 에너지에 관계된 거고 밑에 개수들을 보니까 이렇게 충돌하고 서로 인접한 경우가 어떻게 하느냐 관계됩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태어났으면 아 이거 보고 아 이렇게 좀 살짝 바꾸기만 했으면 여러분 이름을 다 붙일 수가 있었는데 참 징태하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 흑해 간식 이제 뭐냐면 이제 얘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보면 이제 이거 응용을 생각하는데 이게 DK 빅카는 뭐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전화가 우리가 기체 분자처럼 이제 전화를 생각하는데 좀 틀린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얘는 플러스 전화가 마이너스 전화가 있는 기체 분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은 그걸 구별해서 생각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는 서로 이제 이온과 뭐 질량은 틀리고 부피도 틀리지만 그 전해량은 같다는 거지. 그래서 극수만 틀리지. 그 개수도 같아. 왜냐면 전리가 되면 동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두 개를 하나만 그러니까 두 개 따로 고를 거 없이 그냥 하나 평균으로 생각해. 같이 그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극한식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은 그런데 이 식은 뭐냐면 농도가 이렇게 낮은 경우 뭐냐면 위에 가능하면 이게 뭐예요? 농도가 낮은 경우는 뭐냐면 얘들이 서로 상호작용이 않는 거야. 너무 가까이 있으면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하고 서로 그걸 같이 생각하자는 거지. 얘들 생각은 플러스 이온이나 마이너스를 분리 생각하는. 근데 전제가 뭐냐면 얘들이 각각 따로 놀아야 돼. 아까 음이온과 양이온이 음전하와 양전하가 서로 상관계하지 않고 따로 놀아야 그런 생각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으면 서로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지. 그럼 실제 기차처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얘 법칙은 농도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그냥 음이온과 아까 혼전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따로따로 올 경우 음전하와 서로 상대방의 서로 이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그런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그리고 뭐 전화랑 이렇게 이온의 세계 이온 그런 거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소형인데 소형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 재밌는 요게 이제 수용의 연기, 그러니까 수용 알칼리성이냐 아니면 이제 그 산성이냐에 따라 가지고 틀려지는. 그리고 이제 pH가 적을 때가 요게 이제 산성이겠죠. 이럴 때는 요게 이제 그 표면에 접촉하는 게 이렇게 수산화 기술 요게 이런 식으로 달라붙는 거고 산성용이 되는. 그리고 이제 수용액이 이제 그 pH가 클 때 알칼리성일 때는 이렇게 산화 기수와 이온이 다르게 하는 에 따라 요게 이제 아까 했던데 틀린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내부에 있는 그 수용학 자체가 뭐냐면 전해지 전체 백그라운드 이루는 자체가 이제 이렇게 전화 그거의 전기적 특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무드라고 그냥 분위기랄까 그런 게 틀려지면 다르게 작용합니다. 이게 기체 분자하고 틀린 점이에요. 기체 분자는 별로 없잖아요. 기체 분자도 물론 그런 거 있겠지.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기체 분자가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구 내에 다루지만 중력이 엄청난 셈, 블랙홀 그루트 같은 데 다루면 이런 거 고려해야겠지. 그죠? 그런 데는 그런 것들이 아마 상대론적 화학이니까 그런 거예요. 중력이 엄청나게 센 데에서 작용하면 우리하고 틀리거든요. 중력의 영향을 고려를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소경이죠, 소경. 여기는 이렇게 소경의 표면이 이렇게 마이너스 쭉 대전되니까 마이너스 쫙 대전되니까 플러스들이 다 달라붙겠죠. 이쪽 오겠죠.
그래서 이 전위 분포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가까이 갈수록 전위체가 높아. 이렇게. 그래서 뭐 무슨 얘기냐면 이 전위가 이렇게 높은다는 건 이거에 관해서 얘가 이온이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가 이 치우치면 이쪽에 대해서 보면은 이쪽 거리는 여기 상대적인 거리는 이 거리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이렇게 전위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들끼리만 보이니까 전기 이중층이 생기는 거예요. 이중층이라면 먼저 얘가 회전돼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온들이 거기에 달라붙죠, 이렇게. 그래서 이중층이다, 이 두 개가 만들었다. 수화적 유형으로 이중층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장을 끝내고 이 장 오늘 2장을 끝내야 되는데 자 해봅시다. 이제 2장이 이제 페르데이 법칙과 양의 관계는 어떻게 있어요? 페르데이 법칙 뭐 여기서 얘기하는 페르데이 법칙 뭐 그 법칙 있지만 페르데이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난번처럼 그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런 페르데이 법칙이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전기장에 따라 가지고 물질의 도금 같은 거 보면 막 그 달라붙은 도금 두께 같은 거 있잖아요. 석출이잖아요. 도금 같은 게 도금을 이렇게 저번에 니켈에다 불이 코팅할 때 불이 코팅했었잖아요. 도금 지난번에 그때 그 전자의 전류의 세기에 따라 가지고 그 코팅 두께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미세하게 조정이 돼요. 그게 돈과 관계되기 때문에 되게 도금한 거 비싸잖아요. 금 도금한다. 그 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를 미세하게 특히 그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지금 전류를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피코한 거. 피코는 10에 마이너스 12승인가요? 나노가 10에 9승이잖아요. 피코가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왜냐면 돈은 금은 비싸니까. 백금도 비싸잖아요. 그 정도까지 미세하게 해줘야. 그러니까 그런 그 페르데이가 이제 그런 걸 발견한 거죠. 전류하고 그 양의 관계, 그 석출기 그 양의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전기 분해에서 페르데이 법칙 원래 알아볼까요?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화학 전지를 그냥 전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해질용액, 전해질 있는 걸 일반적으로 전해액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화학 전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전류가 흐를 때 전류에 따라 가지고 화학 변화, 그 도금되는 양이 틀려진다. 그거를 이제 아는 거죠.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염화나트륨이 뭐 NaCl인데 수용액이니까 간단히 그냥 소금물이라고 이해하기 쉽겠죠. 제가 이 소금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면 아주 쉽잖아요. 소금물이 그러면 이제 나트륨하고 염소를 분해가지고 전기적인 분해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요게 이제 그리고 저는 음이전을 가지고 그렇죠. 전자는 항상 음으로 가죠. 이걸 제가 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이 전류 반향은 거꾸로 잡아나가고 양이 전화가 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양으로 잡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이제 전화량이 음이니까 마이너스가 없고 이게 1.6 곱하기 10의 하나의 전량이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지 회로가 흘러가야 돼요. 왜냐면 닫힌 회로 같아요. 열려 개방된 회로는 그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개방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막그 이렇게 뭐 그죠? 뭐 누가 얼마 전에 막 그렇게 쓰는데 이렇게 알루미늄을 꽂고 그다음에 맨발로 다니는 건강에 좋다 막 그거 누가 했던데 그 위험한 짓. 왜냐면 이게 이제 접지하고 이렇게 딱 구성이 있잖아요. 그럼 배가 100%가 있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얘기 막 쓰면 안 돼요. 전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누가 썼더라고. 이렇게 금속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맨발로 걷고 다니니까 그럼 바로 그냥 쓰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폐회로가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 같은 거 신으면 전원체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여기 지구의 발바닥은 여기 짚으면은 전위가 낮아요. 전위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신발 같은 거 신으면은 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폐회로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회로가 구성되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항상 연료를 줘야 된다. 제가 깨구리 막 예전에 깨구리 같은 거 막 전기에 쓰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너무 잘해야 되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온이 이제 전기를 이제 여기서 보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전하하고 전자를 구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운반해요. 그런데 이제 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운반해요. 거의. 물론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이온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운반하는 것 보면 되게 플러스 전하를 운반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캐소드 에노드 같은 경우는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캐소드는 이제 우리가 정의하기를 에노드를 전자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자. 그래서 그거 떨어지니까. 그래서 에노드는 우리가 있고 캐소드는 밑에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밑에 흘러지니까 에노드가 전자의 굴곡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자라기보다는 정확한 거는 전하를 굴곡해주는 게 에노드다. 전하를. 그래서 이온도 하나의 전하를 주는 캐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전기분해 체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양극, 마이너스 음극. 이게 왜 그렇다고 했죠? 왜 이렇게 전극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전극이 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선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전선을 따라서 아까 플러스 전하는 이온을 전해질에 있는 이온을 따라 움직이지만 전자는 어디를 통해서 움직이죠? 전자는 도선이죠. 그럼 도선인데 전자가 움직이는데 도선 중에서 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극이 포텐셜이 높아요. 플러스 극이 포텐셜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극이 포텐셜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단자에 음극을 해줘야 되고 플러스 단자에 양극 해줘야 돼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전하의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전하에게는데 뭐냐면 전하에게는 이온이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극이 분해가 됐다 다시 모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분해했다 모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한번 이렇게 해서 모여주고 다시 해줘야 계속 얘가 이쪽으로 모여줘야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계면. 그러니까 이렇게 계면이라는 뭐냐면 다른 물질들이 서로 접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그때 기체와 액체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액체는 계면이 있는 거예요. 계면. 변계면이 있어. 이물질하고. 근데 기체는 없잖아. 왜? 그러니까 이거 전의 얘기니까 서로 이물질들이 서로 접촉하는 면이라 이거지. 전극 계면 특히 전극 계면은 전의 액과 전극이 마주치는 걸 전기 계면이라고 한다. 여기에 여기에서 이온이 교환들이 이온 전화가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건 뭐 전해지는 용매가 이온이 전리가 돼서 해이가 돼서 되는 거고, 저항이라는 역수, 그러니까 전기 전도의 역수. 전기 전도는 얼마큼 잘 통하는가 하면 그 역수니까 저항은 전자가 못 가게 막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온이 못 가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액이 전기 전도를 보면 거기 보면은 되게 보면은 아까도 그 표를 봤지만 어때요? 이렇게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은 농도가 높아지면은 여기서부터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올라가고 더 올라가네. 어떤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떨어지겠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무 높으면은 서로 힘들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각각 차이가 나잖아요. 이 주요한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얘는 굉장히 높죠. 같은 모르면서 그다음에 얘 같은 건 좀 상대적으로 낮고, 그건 뭐냐면 그 무게도 있지만 아까 하나의 이온당 해리는 전하수가 몇 개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길어질 수가 있다. 여기서 보세요. 보면은 뭐 전도율 보면은 전도체가 이렇게 있고, 이온 전도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자로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이온 플러스 해주는 거죠. 전체는.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화량을 받잖아요. 과연 이제 가장 요게 전해 수요액 중에서 이 수요액이 가장 전도율이 높은데, 이 전도체 같은 경우는 전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뭐 구리가 이런 건 뭐 몇 배 차이 나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얘 전해지고 물하고 금속하고 보면은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밀도를 한번 때려봤을 때 금속 같은 경우는 10에 20 쓴 게,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아까 요게 가장 전리가 좋은데, 얘는 같은 면적이다. 요게 이제 1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요게 보면은 cc로 바꾸면 얼마큼 됩니까? 이세요. cc 1000분의 1cc라는 거. 네? 재미있더라고. 이거 재밌어요. 보면 그 1cc는 요거잖아요. 네? 요거니까 이거 1000분의 1 돼요. 요거는 다시 쓰면은 1000 세제곱 육박센티미터. 이거 재밌잖아요. 이거는 킬로, 1킬로 세제곱 센티미터는 2cc야. 그리고 1000분의 1
이건 천분의 1 뭐죠? 천분의 1가 마이크로인가? 마이크로죠. 아니 마이크로가 아니야. 밀리지 밀리. 그죠? 1밀리 미터 세제곱이면 1밀리미터 세제곱은 밀리고 밀리고는 희시가 되는 거고 요거 입방 세제곱의 킬로 밀리의 반대만 킬로잖아요. 10에 그러면 2시가 돼요. 하여튼 거기에 있는 전사수를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아까 저희 좀 전에 이제 그 농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 농도를 같은 면적에 들어가 있는 농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러면 이거 10에 21승이야. 얘 같은 경우는 뭐 이거로 합시다. 10에 20승 금속 같은 거. 이거 100배 나잖아요. 그죠? 네? 100배 나는데 전도도는 100배 나는데 전도도는 어떻게 봐요? 여기서 가장 수경이 가장 큰데 10의 마이너스 1승이 가장 크죠. 근데 얘는 10의 6승이 커. 거의 10의 7승만큼 차이 나잖아. 농도는 얘가 100배 차이 안 나는데 이 전도는 커. 농도에 비례한다고 하더라고. 얘는 100밖에 안 나는데 얘는 10의 7승이 얼마예요? 1000만 배인가? 1000만 배? 1000만 배 커. 왜 그럴까요? 아까 농도에 아까 무슨 법칙이죠? 좀 전에 했던 거기에 법칙에 따라 배우는데 농도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농도는 그냥 100배 차이 나는데 전도도는 1000만 배의 차이가 나. 그거는 얘는 이온이기 때문에 얘는 전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왜 그러면 속도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속도의 차이. 전자는 엄청나게 빨리 가볍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이온 무겁고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런 차이예요. 전도체가 달팽이라면 이온들이 달팽이처럼 움직이면 얘는 히트 이 차이 때문에 속도의 차이 때문에 그걸 아까 전도도 또는 모빌리티 차이 때문에 이렇게 보면 뭐 여러분의 되게 이제 이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도 T형 같은 전공이 움직이는 거니까 밑에 있는 밸런스 밴드들이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때 되게 좀 무거워. 근데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좀 가벼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도율은 이렇게 여기 이제 단위 면적 때 컴퓨터 분반이 쓰고 분반 1개의 분반자 1개의 전기량. 이게 만약에 풍계하면은 전자라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 쿨링이죠, 그죠? 그때 이동 속도 이렇게 주어집니다. 1개 전자의 분반수 물질에서 1도, 그 다음에 전기량, 움직이는 속도, 여기 있잖아, 속도. 아까는 속도 때문에 속도. 용액이란 것은 뭐 이렇게 용질과 용매가 혼합물이죠. 용액이죠. 용질과 용매의 혼합물이고, 근데 요거 이제 우리가 이온이 있는데 이온이 그냥 이온 자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용매에 같이 붙들려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용매, 솔베이션이라고 특히 물 분자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그걸 수화, 하이드로오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전에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건데, 한번 그때 한번 배웠었죠. 얘가 이 수소, 이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온이. 얘 수소 이온이 물 분자에 움직여. 이게 물 분자거든요. 근데 이 물 분자 하나에 수소가 하나 이온이 딱 달라붙으니까 전기적으로 이게 양으로 대전됐잖아요, 그죠? 이게 다 물 분자는 중성이지만 수소 하나가 더 붙었어, 물에.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얘는 이렇게 플러스 뛰는 거죠. 이 이온이. 그러니까 얘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솔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매, 이런 용매에 얘가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다. 이거를 우리는 솔베이션, 용매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용매들이 용질인데 이런 용매들이 딱 붙어 있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거죠. 여기 아까 그 문자처럼. 그러니까 이게 반응성은 이런 게 용매화에 크게 의존한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무거우니까 무겁고 막 크니까 얘 점성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속도가 늦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용매가 부린 경우는 수하는데 물은 아까 이렇게 특수한 액체죠. 왜냐면 왜 특수하냐면 이런 점에서 특수해요. 대개 보면은 고체 물이 액체가 고체가 되면은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물질들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면 부피가 줄어들어. 근데 물은 얼음물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왜 동파가 수도가 나쁜 게 추우면 얼음은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위 같은 거 쪼개질 때 바위 같은 거 어떻게 쪼개는지 아세요? 그 구멍을 쭉 낸 다음에 얼려. 그럼 얘가 부피가 팽창되면서 쫙 갈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이런데 용매화에서 이게 상당히 이런 거죠. 보면은 물과 이온이 이렇게 각각 있을 때는 막 서로 이렇게 에너지 대비 굉장히 있지만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이게 용매에 달라붙으면 안정되니까 대부분들이 다 이렇게 용매하고 같이 솔베이션 해가지고 아니면 하이드로레이션 수화가 돼가지고 되게 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있는데 예비한 결정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소금을 생각합시다. 소금이 이제 결정은 있어요. 소금이. 그리고 맨 처음에 덩어리는 있잖아요. 소금이. 네? 그리고 이제 분자 수준으로 쪼개져요. 결정이. 그러다가 이제 흡연을 하면서 열을 받으면서 얘들이 NaCl 이렇게 각각 이온으로 나트륨 이온하고 C의 염소 이온으로 서로 분리되고 그 발열을 하면서 얘가 용매화가 돼. 물 분자에 붙는 거야. 네? 이런 과정을 거친다. 네? 그러면 이제 요 단계별로 에너지를 보면 이게 이제 에너지 결정했다가 흡열해서 분자 수준으로 됐다가 이온이 흡열이 돼. 근데 다시 열을 내면서 딱 용매화 이온이 안정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요거를 우리가 요 차이, 원래 결정했을 때에서 용매화된 이온이 있을 때 이 차이를 용매 에너지라고 한다. 네? 이렇게 안정된 상태는 자, 요거 한번 그 나트륨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한번 좀 볼까요? 나트륨이 Like crystals are held together by attractive forces between the positively charged sodium and negatively charged chloride ions. When a crystal of sodium chloride is placed in water, the hydrogen ends of polar water molecules attract the negatively charged chloride ions and gradually surround them. Likewise, the oxygen ends of water molecules are attracted to and surround the positively charged sodium ions. The hydrated ions drift away into the solution, allowing new water molecules to surround newly exposed ions. Gradually, the entire crystal dissociates into solution. 이게 뭐죠? 디소시에이션. 해리 이렇게 막 분자가 막 용매가 달려 들어가지고 막 나트륨하고 흰하고 서로 해시키잖아요. 나눠가지고 나트륨 플러스 이온을 갖게끔 하고
가지고 음소윤을 마이너스를 하게 그래서 분리시켜가지고 지도시에서는 해입니다. 전리라고 하죠. 그걸 맨 처음에 표현하는 사람이 누구죠? 제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이 이제 그거 노베스까지 그걸 맨 처음에 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이 요게 리튬이온 이제 여러분의 핸드폰을 갖고 핸드폰에 장착돼. 방전하고 충전하고 2차전지니까 반전 충전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전액이 갖고 있고 분리망 있고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 경우에 방전의 경우에는 어디가 에너지입니까? 음극입니까? 양극입니까? 에너지. 방전의 경우. 그렇죠. 그러면은 충전의 경우는 충전의 경우 어느 극이 양극이죠? 이도연 맞죠? 이도연?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자를 공급해주는 쪽이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분리막에서 이렇게 쭉 가고 전자는 이렇게 가서 여러분 파워포인트에 이런 거 만들고 싶죠? 이 어떻게 만들냐면 이거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해서 이거를 이미지 캡처 동영상으로 이렇게 캡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네? 공캠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캡처 화면 동영상 캡처해 그걸 가지고 포토샵 가가지고 거기서 애니메이션 GIF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GIF를 있죠. 그래서 이게 애니메이션 GIF예요. 무한 반복하게끔 해준 거예요. 와, 찍어가. 그렇듯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덴트라이즈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뭐 여기서 보면은 이게 흑연층인데 이 사이에 이런 게 생기고 정리가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자세히 좀 알아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용매화된 리튬 이온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EC가 그러니까 에틸렌 카보네이트 에틸렌 카보네이트가 이게 용매예요. 이런 식으로 용매 같은 거예요. 얘가 딱 잡아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전해를 구성. 한편으로 이제 공기에서 이제 흑연들이 이렇게 층층이 있어. 왜 이런 구조를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구조를 하면 이 전극이 노란판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조가 아니면 막 이 전극에 도움되는 것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도움되는 것처럼 이렇게 피막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극이 그냥 이렇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산화 반응이 되면서 이 막이 노란막이 형성된 거예요. 피막. 그래서 이만 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리튬 이온은 여기 이런 막 있잖아요. 분리막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자는 통과를 못해요. 전극으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EC는 이제 에틸렌 카보네이트하고 폴리에틸렌 카보네이트 쓰시는데 이 차이는 분자가 똑같은데 여기 메틸리가 하나가 일단 요즘에 차이가 있어요. 두 사이에 이렇게 이런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거 용매화 이렇게 이온을 잡아주는 거. 아까 전리도 시키잖아요. 물이 막 NaC 숫자리 그죠? 그리고 그걸 이제 이게 안정된 상태니까 이게 다 자꾸 이게 다 성체를 움직이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이메지면 이렇게 돼요. 보면은 요게 이제 20 이렇게 됐을 경우고 요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폴리카보네트 값도 싸고 만들게 있어서 이게 딱 좋다 이거죠. 근데 얘를 쓰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극 파괴가 돼요. 전해들이 분리가 돼요. 전극이 이 분리가 돼요. 흑연이 막 분리가 돼요. 네? 벗겨져. 손상이 맞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에틸렌 카보네트 쓰면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싸기도 하지만 엄청 비싼 이거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왜 이런 이게 구가 요거 하나 차이인데 요거 에틸렌이 이거 진짜 똑같잖아요. 요거 하나 차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요 원인을 아직 왜 이렇게 차이가 되고 이런 차이나 이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불러오느냐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이 연구를 해야 된다. 요거 왜 그러지 않으면은 그걸 해결해 주는 요것을 쓰잖아요. 이 폴리카보네트 엄청 싸잖아요. 폴리카보네트. 네? 폴리카보네트 많이 쓰죠. PC 하얀 노막. 요즘 요 하얀 이런 것도 거의 PC제일 거예요. 하얀 플라스틱 거의 다 PC야. 폴리카보네트. 폴리스트레인 대부분 많이 쓰지만 투명한 건 폴리스트레인.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백색으로 지는 건 거의 폴리카보네트 싸잖아요. 에틸렌 카보네이트는 좀 뭐 고지를 붙였어요. 근데 요 차이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뭐 원인을 알려서 요거 해결해 주면 여러분은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 분해는 이거 보면은 이쪽 에너드 쪽에서 전기 분해가 얼마나 낮췄는데 이쪽 에너드 쪽 이게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쪽에 에너드가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에너드구나, 이쪽에 에너드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에너드 쪽에서는 이렇게 이 염소가 전자를 내놓으면서 이제 염소가 발생하죠. 그다음에 캐소드 쪽에서는 이쪽인데 이쪽은 전자를 받아가지고 이게 분리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전화역 중에서 이제 전극 계면이잖아요. 전극 계면에서 이렇게 화학 변하는 걸 우리가 전극 반응이라고 해요. 전극 계면의 반응을. 자, 여기서 끝까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가 전자가 오는데 여기 이 나트륨 이온도 있고 수소 이온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왜 물 분자에 붙어가지고 물을 만들까요? 전자가 수소 이온에 붙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나트륨 이온에 붙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물 분자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포텐셜 아는 포텐셜을 보면서 그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텐셜의 관계가 있다고 일단 연구를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전반으로 쓰면 이런 거죠. 물과 이렇게 향수액 만들어서 이렇게 염소하고 수소를 발생시킨다. 그거죠.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을 통해 수용액의 전기 분해 시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생성되는 물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의 비커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약 30ml씩 넣습니다. 그 다음 9V 건전지와 연결된 스냅 집게전선과 탄소 막대, 즉 연패심 두 개를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에 각각 연결시킨 후 두 비커 속 수용액에 넣습니다. 두 수용액이 들어있는 비커를 옆다리로 연결시킨 뒤 각 극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합니다. 각 극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 모두에서 기포가 생성됩니다. 즉,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각 극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전기분해 과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쪽 극에서는 각각 어떤 기체가 발생한 것일까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 환원돼 수소 기체가 발생한 것이고,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이온이 산화되어 염소 기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게도선을 뺀 후 각 극에 BTB 용액을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변했나요?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던 비커는 파란색을, 플러스 극을 연결했던 비커는 노란색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BTB 용액에 의해 색깔이 바뀐 것은 용액의 액성이 달라지면 지시약에 의해 색이 바뀌게 된 것인데요. 먼저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 환원되어 수산화 이온이 발생했었죠. 이렇게 생성된 수산화 이온에 의해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 되어 파란색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환원되어 염소 기체가 발생했는데요. 물속에 녹아있는 염소 기체가 물과 반응하여 염산과 하이포아염소산을 생성시키므로 이들에 의해 생성된 수소 이온으로 용액의 액성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노란색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까 이게 같은 물질을 넣는데 나온 기체가 틀리다 보니까 플러스에서는 수소가 이게 염소가 나오다 보니까 플러스에 이제 염소가 나오다 보니까 델피온이 흘릴 수 있었죠. 이 나축전지, 이 나축전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네트 열면 이렇게 뭔가 배터리가 들어있잖아요. 자동차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동 걸 때 이거를 시동 걸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극일 때는 이렇게 뭐죠? 양극일 때는 H도가 하면서 이제 그 황산화 나이 발생하고 음극일 때는 황산화가 물을 하고 이때는 전자를 이렇게 해내죠. 전반으로 따져보면 납이 이렇게 황산화 나이 되면서 물을 내는 반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다시 2차 충전처럼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같이 전지 반응하고 반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전류의 흐름, 전자 흐름하고 이렇게 전류이 좀 바뀌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이 경우에 전자가 이쪽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죠? 요거 아까 그 이제 이렇게 이제 도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금속 표면에 아까 계면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계면반응에서 여기서 과연 이제 이렇게 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캐스드 쪽에서 캐스드가 어디입니까? 이쪽이죠. 그래서 전자가 그러니까 캐스드에서 은이 소출되는 거고, 이게 은이 들어가는 이렇게. 아까는 이제 좀 전에는 거기가 기체가 발생했잖아요. 계면반응에서. 여기는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혹은 이 도움이지 않고 어떤 금속을 남는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페르데이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의 그 도움량, 반응물의 양이 이런 반응물의 양이 이렇게 전자수인데, 네? 반응 전자수고 이제 흐르기인데 1g 방향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반응 전자수. 반응 전자수는 분자 1개가 반응해서 몇 개의 전자가 내느냐. 1g 방향은 일분의 질량을 반응 전자수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게 반응 전자수가 2가 이온인 경우 2개가 되잖아요. 3가 이온은 3개, 1가 이온은 3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분자가 어떤 원자가 반응했을 때 몇 개의 전하가 튀어나와요. 그게 반응 전자수고, 그 반응 전자수로 그 질량을 넣은 게 1g 분량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페르데이라는 양이 전기량인데, 이 페르데이는 뭐냐면, 페르데이는 거는 일몰에 갖고 있는 전기량이에요. 일몰에 갖고 있는 전기량. 그러니까 1g 방향이 1g 방향이 갖고 있는 전하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g 방향이 1g 방향이 1개라고 합시다. 저희 1개의 전화만 반응 전자수가 1개라고 1개의 경우에 따라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의 전화량이 얼마입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쿨링이죠. 19쿨링이죠. 근데 거의 다 아보가드로 수로 곱한 거예요.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이잖아요. 둘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19하고 23 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10의 4승이죠. 그죠? 그 다음에 6 곱하기 1.6 하면 얼마예요? 6.36 9.6 정도 되겠죠. 그죠? 1.6 곱하기 6 하면 9.6 정도 되죠. 그러면은 이거 하면 거의 4,8만 빼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1페르데이가 이렇게 96,485쿨룸, 그게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복수만 이렇게 이제 가령 이제 그 전극반 같은 전극에서 일어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가령 은 같은 경우 보면은 일몰의 질량이 이 정도 되는데 1g 방량은 반응 전자수가 하나니까 그대로죠. 근데 얘는 불이 같은 경우 2개죠. 2개를 63, 54를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방량은 이 반응 전자수. 여기서 보면 수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수소 분자 하나가 전자를 2개 내놓잖아요. 그죠? 2개 내놓으니까 반응 전자수는 2개. 근데 이거의 수소 분자의 분자량은 2g이었잖아요. 그 둘 나누니까 1g 반량은 됐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전극 반응하고 전립 반응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페네의 법칙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속수비는요. 이 W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생성된 반응물, 특히 도금의 그 양에 몇 g이 나오느냐, W 양이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요 시간에 따라서 요 변화량이 이게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그 생성물이 나오느냐, 생성물이 나오냐는 이런 관계. 시간 곱하기 이게 이온의 세기잖아요. 그죠? NF고 몰이고 이제 F가 뭐였었죠? 그 몰에 갖고 있는 일문장의 그 변화량이잖아요. 그죠? 일문장.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게 분자량이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건 다 주어진 수예요. 이 쿨링량하고 분자량은 주어지고 여기 변화량은 전류. 이 말은 뭐냐면 전류의 세계에 따라서 그 양을 조절하십니다. 전류 세계, 가해지는 전류의 세계에 따라 가지고 이 화학 반응에 있는 생성물을 양을 결정하십니다. 이걸 굉장히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아이를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류를 거의 피코 암페어까지 할 수 있으니까 미세하게 거의 분자 수준까지 분자 20개, 100개 막 그 정도 수준까지 금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금 같은 거 보고만 이것 때문에 이게 페네의 법칙이다. 감사합니다. 2장을 끝마쳤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없으면은 수업을 끝내고 다음 주거를부터는 이제 3장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